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명품 위로가 있고요. 짝퉁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도종환 시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모두 다 흔들리면서 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우고 마치 인간의 사랑도 흔들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꽃은 비가 내려 젖고 그 모든 이 젖고 흔들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꽃으로 빛을 내고 그렇게 꽃잎을 따뜻하게 피운다는 시입니다. 인간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꽃을 피울 날이 있으니 힘을 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CF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애인한테 차이고 라면이었나요? 좋아하는 라면을 보니 그거를 이 컵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으며 너무 맛있다고 위로받는 그런 선전을 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위로받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갈 힘을 주기 때문이죠. 결국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지만 반드시 피워내야 할 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그 꽃이 피게 되면 활짝 피어서 개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향한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환희를 상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로는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로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품 위로가 있고 짝퉁 위로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그 공통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명품 위로나 짝퉁 위로는 다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건 참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그 위로는 좋은데 그 위로가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한 위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짝퉁과 명품이 갈립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여러분 모든 그 어떤 꽃을 피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꽃이 사실은 아름답지만 진정 나에게 아름다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다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영화로움이, 영광스러움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해의 영화로움이 있고 달의 영화로움이 다르지 않습니까?
별의 영화로움이 있고 별들의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꽃들에도 이 영광스러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왕자를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수많은 꽃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린 왕자에겐 자기 별에 있는 그 작은 꽃 하나가 진정 자신의 꽃이거든요. 나의 꽃은 하나라는 거죠. 이름이 있는 꽃,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꽃, 의미가 되어주는 꽃. 어린 왕자식으로 얘기하면 길들여진 나의 사랑으로 그렇게 채색되어져서 완성되어진 그런 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님의 시는 요즘에 그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도 쓰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 그 오포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오포 시대의 이 청년들이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공 신화를 꿈꾸는 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취직이 안 돼서 100번씩 이 원서를 써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델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수로.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 리우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상대 위에서의 그 짧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참아내고 겪어내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 꽃을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놀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즐기고 싶은 것도 그렇게 많을 텐데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취직하는 것이 뭐가 나쁘고 성공하는 것이 뭐가 나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꽃이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먼저 무엇보다 진정 꽃이 아름다우려면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삶으로 그 자신이 피운 꽃이 그 존재의 꽃, 삶의 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2016년 금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가수 프린스가 사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린스라는 가수가 금년에 사망을 했는데 원인이 그 마약성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과다 복용. 부검을 했는데 그 아편계 진통제인 펜타닐? 네.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편 종류래요. 그 진통제고 그것을 과다 복용해서 사고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펜타닐은요, 헤로인보다 50배가 강하대요. 그런 아편 종류의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 FDA라고 하는 그 미국 식약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다른 진통제가 말을 안 들을 때만 쓰는 거래요. 근데 그걸 과다 복용을 했으니 마지막에 피운 꽃이 별로 아름답지 않았어요. 이 가수는 존재의 꽃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공연할 때 그 공연장에서
그리고 자기의 가수로서의 피운 그 꽃은 너무 아름다웠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린스의 열광을 했는지, 예, 전 잘 모르지만, 예.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프린스 가수가 사망한 그 사망을 원인이 됐던 그 펜타닐이 아편계 약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꽃이 뭔지 아시죠? 그게 양귀비 꽃이거든요. 양귀비 꽃이요, 너무 빨갛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양귀비 꽃도 당연히 흔들리고 펴요. 비 맞고 핍니다. 근데 그 양귀비 꽃이 아편으로 만들어지면, 그럼 그 꽃이 참 슬픈 결과가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사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면에 숨겨둔 그 욕망의 꽃 아닙니까? 예.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갑과 을의 경쟁으로 서로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 어디를 봐도 꽃을 피우기 위한, 근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선 많은 꽃들이 꺾여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꽃을 피우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피우기 위해서 자신이 많은 꽃들을,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로, 극단적인 사례로 지금 멕시코 북쪽에 있는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그 권력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게 꽃입니까? 어떤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독버섯 정도나 되겠죠. 아주 센. 자신이 집권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들에 가면 여러분 들꽃들 보셨나요? 들꽃들 가운데요, 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들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얀 거, 이렇게 가늘고 긴 게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들에 가면. 근데 그 들꽃은 저는 되게 이뻐하는데 이 정원에 갖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식력이 강해서요, 다른 꽃들이 못 살아요. 그 꽃이 피워야 되겠습니까? 피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서 피워야 되겠죠. 세상에는요, 반드시 피워야 할 꽃이 있지만 절대 피우면 안 될 꽃이 있고, 피우나 안 피우나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꽃들이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도 좋고 코스닥 상장도 좋고 벤처 신화를 쏘는 것도 좋아요. 하다못해 정규직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공부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졸업하고 취직하는 그 정규직, 그것도 좋은 직장이라는 곳에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좋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먹고 사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꽃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건 다 보이는 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남들이 볼 수 있는 꽃들이에요. 남에게 보여주는 꽃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피워야 할 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에게 보여지는 꽃이 아니고 나에게만 보여지는 꽃이 있습니다. 그건 내 영혼 안에 피는 꽃이에요.
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다른 이에게 보여지는 그 수많은 화려한 장식된 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진정 꽃을 피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명품 위로와 짝퉁 위로가 지향하는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내 안에 피워야 하는 꽃, 명품 위로는 그것을 피울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을 줍니다. 짝퉁 위로는 그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힘을 줘요. 내 안에 내 영혼의 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명품 행복입니다. 행복감,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영광, 올림픽 메달의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 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어야 메달을 따건 못 따건 나는 행복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이 주는 그 행복감도 그 시상대에서의 그 행복감도 세월이 지나면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지만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내 안에 가지고 갈 것, 늘 간직할 것, 늘 간직해야만 할 것, 설사 예선 탈락하고 취직을 못하고 아프고 병들어도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도 남들이 볼 수 있는 내 바깥의 꽃들이 모두 흔들리고 흔들려서 세파에 결국 아무 꽃도 피우지 못하고 모조리 시들어 버려도 내 안에 있는 그 꽃은 계속 피어야 하고 피어 있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피어 있다면 다른 꽃들은 어떻게 피든 다 사랑스럽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그 꽃을 향한 위로, 그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 꽃을 피우면 겉으로 보이는 꽃들을 굳이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꽃들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 떨지 않습니다. 그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말처럼 그런 것들은 그냥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 꽃이 어떻게 보이든지. 여러분, 장미든 국화든 개나리든 어떤 꽃이든지요, 겨울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긴 겨울 동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차가운 시기에도 그들은 이미 가지 안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봄이 되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없으면 보이는 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장미는 그런데 반드시 장미의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피웁니다. 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꽃은 실제로는 무엇을 하느냐의 그 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열매로 이어져야 될 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내 안에 그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나는 행복한 존재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많은 꽃들도 있지만 내 안에 행복한 존재인 이 꽃이
그 위로의 시기, 힘든 시기를 거쳐서 내 삶 속에서 그 행복의 꽃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꽃들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종환 씨의 시를 읽으면서 무엇을 향한 위로를 받습니까?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한 꽃을 내기 위한 그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도종환 씨의 그 시는 그 꽃을 피우라고 너스레를 떠는 짝퉁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나에게 진정 내 안의 의미와 가치로 피어나는 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시는 내 자신이 이미 그 꽃임을 알려주는 진리의 명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